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돌파 감염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돌파 감염의 한 줄기 희망, 부스터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세 가지 원인이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감소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베타와 D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치료제가 생긴다든가, 치료제가 최근에 머크랑 화이자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사회적 거리두기 뭐 셧다운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걸 조금이나마 서로 간에 절충하기 위해서 백신의 효과를 다시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걸 통해서 델타 변이를 조금이나마 막자라는 그런 의도 하에 부스터샷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부스터샷이 언제부터 시도가 됐냐 봤더니 이 면역 저하, 특히나 이제 장기 이식, 뭐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이식받은 환자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체가 잘 형성이 안 돼요. 애초에 면역 억제제 때문에. 근데 부스터샷을 맞으니까 이렇게 항체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분들은 지금 3회까지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이제 착안을 해서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백신에 대해서 선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나라인데 실제로 3차 백신을 이제 투여를 하다 보니까 2020년도 이제 후반기부터 투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증화 비율을 이렇게나 많이 낮췄다 나오고, 실제로 60대가 가장 이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물론 제일 먼저 맞췄겠죠. 그 다음 이렇게 중증화 비율을 낮추고 있다, 발생률도 낮추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추가 접종한 그런 데이터를 일부 뽑아가지고 봤는데 여기 보시면 3차 접종을 하니까 모더나는 모더나, 화이자는 화이자로 했더니 이렇게 백신의 항체가가 10배, 뭐 5배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었고, 특히나 뭐 델타 변이주에 대해서도 꽤나 늘어났다, 뭐 5배 정도까지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으로 그럼 투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분도 계세요. 그러면 화이자가 mRNA 백신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기전으로 놓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때 교차 접종이 굉장히 이슈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다른 계열로 이렇게 놓으면 효과가 있는지 봐볼게요. 일단은 이게 네이처에 실린 논문인데 먼저 아데노바이러스 계열의 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이 백신은 보니까 세포성 면역을 좀 더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는 체액성 면역, 즉 항체를 더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즉 B셀과 T세포를 모두 다 활성화시키려면 두 개 다 한꺼번에 차례대로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제 교차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것도 뭐가 우수한지는 볼 수 없고 단지 그냥 항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로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DNA 백신과 RNA 백신을 뭘 먼저 놓으면 효과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얀센 놓고 모더나 놨어요. 그러니까 DNA 백신 놓고 mRNA 백신 놨던 그런 군을 보니까 항체가 무려 56배나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mRNA 백신을 뒤늦게 맞으니까. 여기서 근데 얀센에다가 또 다시 DNA 백신을 할 경우에서는 항체가 326밖에 형성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모더나의 모더나, 화이자의 모더나는 6,800, 6,100, 뭐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그 다음에 모더나에다가 얀센, 그러니까 처음에 mRNA로 넣고 그 다음 뒤늦게 DNA 백신, 화이자에다가 뒤늦게 DNA 백신, 아스트라 같은 거나 얀센으로 부스터를 할 때는 3,000이 형성됐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높은 수치는 다른 거에 모더나, 화이자 이거에 비해서는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연구 데이터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 항체 형성되는 그 비율을
조금 더 해외에서 뭐 전반적인 추세가 이 항체가 더 많이 형성됐다. 이것은 즉 델타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이 좀 더 높아졌겠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부스터로 맞는 것보다는 만약에 아스트라로 먼저 맞았다면 화이자로 부스터샷을 해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착안하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환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로만 맞아야 되고 50세 미만은 당시에 아스트라 화이자를 권고를 했었어요. 그 말은 즉슨 아스트라제네카가 50세 미만에서는 혈전 형성에 대한 백신의 이득이 혈전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0세 미만은 화이자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50세 이상 여기서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로 권고를 했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백신을 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얀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여기 보면 얀센은 똑같이 얀센으로 해도 돼요.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근데 얀센은 화이자 모더나로 투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 얀센에다 화이자 모더나로 가는 게 항체도 더 형성이 많이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지만 화이자 모더나가 mRNA 백신으로서 심근염, 심낭염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부스터샷을 어떤 백신으로 하는지 봤더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화이자, 여기는 뭐 애초에 화이자밖에 없었으니까요. 터키는 시노백 화이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독일은 여기도 mRNA 백신을 하고 영국은 뭐 상관없다. 프랑스 화이자, 미국은 1차, 2차 때랑 똑같은 걸로 해라. 일본은 화이자 모더나. 거의다가 mRNA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백신은 부스터샷은 mRNA 백신으로 하되 얀센을 맞으신 분들은 똑같이 얀센으로도 2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18세 이상 성인은 모두 3개월에서 6개월로 동일해요. 하지만 얀센을 맞으시는 환자분들, 3차를 얀센으로 또 맞으시거나 아니면 얀센을 맞으셨던 분들, 면역 저하자 환자분들은 아까 이제 표에서 보셨지만 항체가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2개월 만에 백신을 맞으실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해외에서 이제 뭐 스푸트니크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2차까지 아무리 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 1차부터 다시 맞으셔야 된다고 하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2차는 3차 그러니까 애초에 이 교차 접종은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에 한해서 화이자로 넘어갈 것을 권고했지 화이자 맞으신 분이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으라는 권고는 없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한해서는 이게 인정이 되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뭐 인정은 해줄 텐데 대신에 아제로 맞지 말고 mRNA 백신으로 맞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스터샷 문제 없나? 이게 2차 때 더 화이자가 심했는데 부작용이 심하다고 그랬었는데 3차는 더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우리 선두주자 이스라엘에서 연구했던 걸 보니까 뭐 증상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있더라도 뭐 피로감, 근육통, 두통, 발열 이런 게 있었는데 2차 때랑 비슷했다라고 실제로 보고하신 환자분 그런 국민들이 많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착안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이런 뭐 효과들을 판단해서 부스터샷을 시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진자분들께서 돌파 감염이 되셨어요. 2차까지 본인이 다 맞았는데 확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백신을 또 맞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2차까지 안 맞으셨다면 2차까지 맞으시고 안 맞으셨으면 뭐 특별히 권고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확진 이후에 며칠 이후에 맞으세요 이렇게 권고를 드릴 수도 없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왜 이런 걱정을 하실지는 저도 이해가 가요.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6개월 이내에 재감염되는 비율이 꽤 뭐 해외에서는 점점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보고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당 32명, 32명밖에 발생이 안 했어요. 물론 이건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가 반영이 안 된 시점에서 조사를 한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감염되는 비율이 그만큼 적다. 하지만 확진되신 분들이 이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백신을 맞으신다면 뭐 말리진 않겠다라는 게 현재 질병관리청에 대한 입장이고, 근데 우리 연구 결과 데이터가 없어서 언제 맞으시라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3차 백신 접종 현황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봤더니 꽤 괜찮아요. 여기 보니까 백신을 추가 접종을 받은 집단에서는 코로나 양성 판정받은 비율이 1.8%, 2차까지만 받은 분들은 6.6% 발생했는데 즉 86%가량 감소를 했거든요. 그 말은 즉슨 3차 백신 접종이 부스터샷이 꽤나 코로나 발생에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 여기 보면 4차 백신까지 이제 면역 저하 환자분에게 투여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믿을 거는 오로지 백신밖에 없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제가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오는 그날을 이제 간절히 이제 기원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백신에 물론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스터샷을 맞으실 것을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로서 뭐 어떻게 하세요 명확하게 이제 뭐 해야 된다 당위성을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도록 도움을 드릴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부터는 백신의 이면, 즉 어두운 면인 뭐 심근염, 심낭염, 혈전증,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볼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백신 맞고 이렇게 좀 고통받으셨던 분들이 꽤 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강의를 좀 준비해 볼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